자, 이번에는 우리가 앱메인을 통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 것을 이제는 fxml을 이용을 해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여기 섹션 공사에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자, 패키지를 만들고요. 역시 이벤트 이그잼 02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fxml 하시고 fxml 하고 언더바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패키지 이름을 지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03에 있는 앙커페인이나 뭐 스택페인 가서 앱메인을 하나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갖다 붙여 넣어 주도록 합니다. 알겠죠? 앱메인을 요렇게 그대로 갖다 붙여 주시고 이제 뭐 여기에다가 우리가 제목은 조금 이따가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안 보면 또 자, 이제 fxml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fxml에 이제 설정이 돼야 될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자, 컨트롤 N 하시고 자,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얘 이름을 이제 루트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얘는 메인 메서드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자, 임플리먼트를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가 구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 이니셜라이저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야 얘가 컨트롤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서드인 이니셜라이즈를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해 주도록 하는데요. 지금은 여기에 어떠한 내용을 적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fxml 파일에 얘가 이 파일이 만약에 없으면 fxml 파일에서 이 파일이 없다라고 에러가 올라옵니다. 예외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준 거예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다시 패키지에다가 대고 자, 컨트롤 N 해서 이제 fxml 파일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역시 루트라고 주고요. hbox를 이제 루트 컨테이너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루트 컨테이너 그렇죠? 예,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제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프리프 위드스 하이츠를 먼저 한 50을 주고요. 그리고 프리프 위드스를 한 200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라인먼트 속성을 한 여기서 20 얼라인먼트 속성을 센터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스페이싱 속성도 역시 우리가 주도록 하죠. 한 20 픽셀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켜보세요. 치지 말고 보라고. 자, 여기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딱 눌러보면 FX 컨트롤러가 딱 올라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자, 지정을 하면 되죠. 여기에 패키지명하고 우리가 여기에 뭡니까? 값을 지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패키지명이 섹션 04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점 이그잼 02 언더바 fxml 그죠? 근데 이렇게 다 치기가 짜증난다. 그러면 여기에서 루트 컨트롤러에다가 속성 프로퍼티 이렇게 열으셔가지고 섹션 이그잼 공사에 그죠? 여기서부터 요까지 자바까지 이렇게 딱 복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근데 이게 제일 낫겠죠, 그죠? 예. 이게 오타가 없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역슬러시를 점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예, 요렇게 점으로 바꿔주고 자바 확장자는 붙인다 안 붙인다? 제가 안 붙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벤트 처리를 하든 뭘 하든 이제 얘를 조정할 수 있는 루트 컨테이너를 조정을 할 수 있는 루트 fxml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지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자, children 태그를 이용을 해서요. 이렇게 제가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버튼을 여기다가 만들 건데요. 여기다가 자, 버튼을 여기다가 button 해서 버튼을 만들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텍스트 속성을 자, 이렇게 줄 건데 여기에다가 버튼 1 이렇게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닫아 볼게요. 그리고 나서 복사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버튼 3를 한 개 더 만들어 보죠. 그래서 버튼 2, 3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이렇게만 만들면 컨트롤러는 지정이 되었을 값이라도 얘가 우리가 참조를 얻을 수 있는 코드가 전혀 없어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nmain을 실행해 봐야 이렇게만 나올 뿐이고 얘를 참조해서 얻어야 될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root fxml에서 자,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fxid가 뜹니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btn1 이렇게 우리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노란 줄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아직 fxml의 루트 컨트롤러에 이거를 땡겨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나서 역시 fxid에서 btn2 그 다음에 여기에는 fx의 id를 주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을 거고 얘를 누르면 이 메서드를 실행하게끔 onAc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예, 여기에다가 샵 하면 자동으로 이게 붙어요. 역시 핸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메서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 거예요. btn3 action이라고 자 메서드 호출하는 구문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딸랑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거예요. 자 요렇게 해줘도 되는데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하는 것은 한번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버튼 3에 컨트롤러의 메서드를 직접 우리가 매핑을 시켜 가지고 1대1 매핑을 시켜서 호출하는 형태예요. 이렇게 돼 버리면 뭡니까? 자바 코드하고 얘하고 분리하고 싶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죠? 맞나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솔직히 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하는 것보다는 위와 같이 하는 것이 관례적이고 보기도 좋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는 저는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간혹 할 겁니다. 간혹 할 거지만 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을 하든 프로젝트를 하실 때 항상 이런 부분은 하지 말고 그냥 fxid로 끌고 가서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주석을 하나 더 좀 달아드리죠. 여기에 이 부분에서 자, 각 버튼에 fxid를 설정을 했고요. 그 이유는 뭐 말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컨트롤러에서 이 컨트롤러를 참조하기 위함이고 자, 그런데 컨트롤러에 이렇게 btn 1, 2, 3가 필드로 지금 정의가 안 돼 있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경고창이 뜨는 거고 역시 얘도 없기 때문에 이 메서드가 루트 컨트롤러에 지금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루트 컨트롤러로 다시 돌아가서요. 제가 7시간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루트 컨트롤러에 가서 제가 이제 뭐였어요? 어떠한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한다 그랬어요? 골뱅이 fxml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얘를 이용을 해야 우리가 이제 걔를 참조를 땡겨올 수 있으니까요. btn1의 근본이 버튼이다. 그죠? 그러니까 버튼 해주시고요. id 이름이 btn1이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장을 누르고요. 자, 루트 fxml 파일에 딱 가보면 얘는 딱 이제 사라지죠. 그죠? 워닝창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역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btn2 이렇게 잡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얘가 생성자가 언제 호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ys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루트 컨트롤러 생성자 호출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것도 제가 적어 드릴게요. 자,
자, fxml 파일 당 하나의 컨트롤러를 지정을 해서 이벤트 처리에 대한 내용을 기술화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initializ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initialize라는 메서드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얘는 우리가 nmain에서 nmain.java에서 로딩될 때, 즉 fxml 로더의 로드 메서드가 실행될 때 컨트롤러 객체도 만들어지고요. 컨트롤에 참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initialize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실행 스레드가 누군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벤트 처리 코드 메서드를 이제 이미 앞에서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등록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거는 등록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앞에처럼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만들었다 치죠. 예를 들어서 얘는 왜 안 딸려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쉬프트 O 해서 자바 fx의 이벤트 그리고 자바 fx의 이벤트 핸들러 이렇게 당겨주고요. 이게 빨간 줄이 올라오는 건 아직 구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렇게 해주면 이 코드가 만약에 상당히 길어진다면 이렇게 하는 거 보기 싫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이제 람다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구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봅시다. 자,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남은 일은 이제 핸들 btn1과 핸들 btn2 액션을 각각 만들어 줘야 되고 여기 fxml 파일에서 이놈 만들어 줘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따로 initialize와 이제 별개로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인 이벤트 핸들링을 해주는 구현부가 있는 이 메서드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btn1 사라졌다 그죠? 맞나요? 예, 역시 똑같이 자 요렇게 드래그해서 저는 요렇게 붙여 드릴게요. 여러분들 쳐야 되니까 자 요렇게 했어요. 하니까 딸깍딸깍 사라졌고요. fxml 파일에 가서 보니까 얘도 이제 저장을 얘를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하고 자 요렇게 보니까 왜 안 사라지는데 이름이 다르나? 응? 이제 사라졌죠 그죠? 맞나요? 핸들 btn 뭐가 틀렸어? 어? 이거 그대로 복수. 아 그래? 아 여기 빠졌구나. 아 등시가 자 핸들로 해주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요놈도 바꿔줘야 되겠죠. 핸들. 자 그럼 없어졌다 그죠? 예,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과연 누가 먼저 만들어주고 누가 순서적으로 되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에서 스타트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게 언제 호출이 되는지 먼저 이렇게 역시 스타트에서도 한번 찍어 볼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로드 메서드가 호출되고 난 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여기에 호출이 될 때 initializable까지 호출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다 그죠? 네. 맞나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해보니까 자 어때요? 뭐부터 호출됐어요? 스타트가 제일 먼저 호출이 됐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로드 메서드가 실행이 됨과 동시에 루트 컨트롤러가 만들어졌죠? 네. 그 다음에 initialize 메서드가 호출이 됐다 그죠? 그리고 역시 initialize를 실행하는 스레드는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니까 우리가 initialize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벤트 등록 요소로 많이 사용하겠지만 여기에서는 UI 변경이나 생성이나 이런 코드를 여기에는 넣어도 되겠다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로드 메서드가 호출이 됐으니까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이 세 개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벤트가 등록이 됐으니까 클릭을 해보면 버튼 1, 버튼 2, 버튼 3, 버튼 3, 버튼 2, 버튼 1 이렇게 다 딸깍딸깍 실행이 잘 된다라는 걸 이미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뭡니까? 이쪽 fxml 프론트 단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디자인해서 여러분들이 변경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만 수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막 자바 코드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다 다시 또 수정해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죠. 맞나요? 됐습니까? 예. 이렇게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죠.